센수학 풀고 고쟁이 풀고 다이스토리 풀고 하면 1등급이 나온다? 그거는 꿈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지금 점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스입니다. 중간고사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대부분 학교들이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잘 본 학생들은 각 학교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90% 학생들은 대부분 다 실망을 많이 하겠죠. 졸업방학 동안 이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한 것이 맞는가 이제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할 때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서 비관을 하거나 뭐 부모님들도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90%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막 하고 조용히 지금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제 아이한테 말 한번 걸었다가 그동안 참아왔던 어떤 화가 또 올라올까봐 또 아이와의 어떤 관계가 좀 더 멀어지고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끝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요인들을 찾고 그거를 재조정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공통수학 1으로 이제 처음 시험을 치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시험 못 본 친구들, 특히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시험 대비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진행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학생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전국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공통적인 학생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의 학년 평균이 수학 점수가 5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본인이 50점이나 60점 또는 40점 요 사이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친구, 뭐 그 이하의 친구들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일단 70점 이상의 그 친구들은 일단 여기 오늘 말씀드린 부분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이 50점이면 그 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학년 평균이 50점인데 그 50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요,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현재 지금 공부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기말고사도 똑같은 점수대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암울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대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공통원의 현재 중간고사 범위까지 치렀다면은 중간고사에서 심화 부분 나온 부분은 이미 몇몇 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항등식 파트 당연히 어렵게 나왔을 거고, 복소수에서 주기 찾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심화로 나왔을 거고요. 그럼 2차 함수 이쪽에서는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나 그래프와 이제 축에 어떤 관련된 문제들, 추론 문제들이 아무래도 심화 문제로 대거 등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항등식, 복소수, 2차 방정식이나 함수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점대에 몰려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화 문제 못 풀었을 거고요. 그 관련된 문제 말고도 더 많이 틀었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 중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틀렸을 텐데, 이 부분들이 왜 무섭냐면, 사실 이제 수학이 연계 과목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중학교 때는 그 연계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단독적으로 중간 기말을 따로따로 공부해도 중간 때 못 봐도 기말에 잘 볼 수 있는 어떤 구성이 돼 있는데,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두 다 연계가 돼 있어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성취도가 높지 않다면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방정식, 항등식, 곱셈공식 이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복소수 내용까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겠죠. 더 심각한 건 이제 부등식이에요. 공통원에서 구간별로 끊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 중에 몇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등식이거든요. 부등식을 딱 왔을 때 학생이 문제를 잘 접근을 못한다. 이거는 단순히 부등식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앞에 있는 함수 파트, 그 다음에 방정식, 항등식 이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의 어떤 식추론이나 그래프 추론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만 딱 학생은 풀려봐도 이 앞에 있는 이 단원들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등식은 사실 앞에 있는 중간고사 내용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간고사의 성취도가 높지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기말고사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겠죠. 거기다가 그 뒤에 오는 수열과 조합은 또 어떨까요? 이 수열과 조합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고등학교 3학년들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이 수열 조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치르는 고3들 입장에서는 확통이 굉장히 쉬운 이제 과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내신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신에서의 순열과 주어, 이 확통 내용들은 진짜 어렵게 내려면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과적 성향의 친구들은 오히려 확률과 통계, 순열 조합이죠. 이쪽이 주가 되는 내용들하고 수열, 고등학교 2학년의 수열, 이 내용 두 개를 굉장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부러지게 제가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 그래프로 그리던가 식으로 뭔가 수식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발상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른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험치가 쌓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감각들을 잡아가면서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과적 성향의 친구들과 잘 안 맞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확률과 통계의 파트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수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 이과적 성향 친구들이 굉장히 못 보는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의 모두 다 거의 100점 가까운 점수 받았는데, 마지막, 작년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 고등학교의 마지막 단원에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시험에서만 점수가 80점대로 내려온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얘기하는 확률 통계는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3들이 말하는 확통이 쉽다와 고1, 고2 내신에서의 확통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중간고사를 망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함수, 그다음에 순열조합으로 연결되는 이 단원들을 잘 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말고사까지 이미 망할 게 뻔하니까 공부를 이제 그만두란 얘기냐,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말고요.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평균 점수대, 즉 50점인 평균이면 50점, 뭐 40점 때면 40점, 이게 평균대에 몰려있는 친구라면,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개념서만 공부해도 그 점수 안 나와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자사고다 특목고다 이런 학교들은 제외하고 본인 일반고라고 했을 때 평균 점수에 있다면 뭐 센수학 그 정도까지 안 가고, 개념원리, 바이블, 뭐 수학의 왕도, 이런 개념서 한 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반등을 노리려면 당장 이번 기말에선 반등이 힘드니까 2학기나 또는 2학년에서 반등을 노리고 싶은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개념을 한 번 더 들으세요. EBS가 됐든 아니면 인강이 됐든 간에 개념을 한 번 더 듣고 그 개념서를 한 번 더 푸세요, 그냥.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점수대의 친구들은요, 개념을 들었을 때 가장 문제를 잘 풀어요. 개념을 듣고 나서 이제 개념이 빠지지 않은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제일 시험을 잘 치는다는 거죠. 근데 개념을 듣고 나서 유형서를 계속 푸는 과정 중에 뭐 풀었다 안 풀었다, 공부의 흐름도 놓치고 아니면 꾸준함도 놓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념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어거지로 그냥 유형서를 풀면서 문제들을 암기해간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건 어차피 또 그렇게 공부해봤자 기말고사 망치고 뻔하고 2학기도 그렇게 하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은 기반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1 때 내용들이 안 받쳐주면 고2 때 고득점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 유튜브 유목민처럼 5분 만에 또는 1시간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성적이 몇 점 상승합니다, 이런 영상만 계속 골라보면서 유목민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법 저 공부법 시도하다가 결국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분의 가이드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게 나하고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부법을 알려줘도 그 공부법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도록 0점 조준을 하지 않으면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공부법이란 건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할 수는 있으나 자기한테 딱 맞도록 조절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공부법 저런 공부법 뭐 백날 봐봤자 그렇게 자기한테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조정을 안 하니 그게 공부법이 자기한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공부법을 볼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그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개념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들으세요. 그게 지금 이 점수대의 친구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고, 문제집을 가져간다라도 개념서만 갖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개념원리를 한다면 개념원리 문제집에 그냥 그 개념서에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딱 그거 하나만 내가 이번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까지 완벽하게 보겠다, 이 정도로 딱 결정하고 지금 남은 2달 공부하시면 시간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시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센수학 풀고 고쟁이 풀고 자히스토리 풀고 하면 1등급이 나온다? 그거는 꿈 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지금 점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갈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기말고사 범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그냥 개념 공부만 해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개념 강의를 한번 빠르게 들으면서 개념서 내가 한번 이거 도파해보겠다. 제대로 다 풀어보겠다. 그 생각만 하고 딴 책은 건들지도 말고 정말 딱 교과서랑 개념서 요거 하나만 딱 끝낸 상태에서 한번 시험 보러 가보세요. 몇 점이 나오는가. 제가 장담할 수 있지만 지금 점수보단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전국에 있는 몇몇 학생들한테 많이 조언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을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말을 따라야지만 무조건 시험이 잘 나온다 이렇게 제가 오만하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공부 상태는 위험하다라고 판단돼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지금 일주일의 스케줄을 학원 스케줄을 꽉 채운 친구들, 뭐 하루가 변내 이틀이 변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학원으로 하루하루가 꽉 차 있는 친구들은 제발 학원 좀 줄여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학원에서 주도하는 공부를 백날 해봤자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이에요. 집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제 말은 학원을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학원을 줄이라는 말이에요. 학생이나 자녀분이 평균 점수에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가져가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에 일단 몰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요 과목조차도 하기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공부 습관이 잘 안 잡혔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하루에 정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해줘야 돼요. 뭐 수행이 있다, 아니면 학교에서 뭐가 있다, 뭐 바쁘잖아요. 그죠?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그날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하루에 20문제 또는 이틀에 20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어떤 시간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고 학원에서 주는 것만 다 계속 하다가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러시겠죠. 우리 애는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그냥 비워놓으면 그냥 펑펑 논다.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답답해서 그냥 학원 보내는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학습 태도가 안 잡혀있는 친구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서 지금 이대로 가도 어쨌든 이번 기말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망하나 이렇게 망하나 똑같은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중요한 거는 이 학습 태도부터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펑펑 놀고 있다 한다면 그 시간을 부모님과 아이랑 어쨌든 싸움을 하든 협상을 하든 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망하는 거라면 저라면 이 학생이 학원 갔다 온 다음에 남는 2-3시간 동안 같이 계획표를 짜던가 아니면 오늘 요거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놀게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학습 태도를 잡는 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 점수대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학습 태도가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 책임도 당연히 있지만 학부모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재수생들 처음 만난 다음에 수업할 때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부 시간 확보와 학습 태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태도로 바꿔놓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백날 시켜봤자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결국 공부의 시작은 학습 태도, 집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상태로 방치해놓고 학원만 보내놓으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고3이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야 자기가 이게 잘못했다는 걸 깨닫거든요. 평균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학습 태도가 분명히 문제일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당연히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잘 지키고 공부 방향을 잡아가셔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때라도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을 학원만 옮기고 과외 선생님 바꾼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음 기말고사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 보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장 기말고사 코앞인데 기말고사 범위 공부하고 있어야지 무슨 저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서만 풀라고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우리 학교 시험은 센 수학 정도는 돼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지나가면요.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심화적인 개념도 필요하긴 하지만 몇몇 개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하면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은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고2 때도 그렇게 흘러가고 고3이 됐을 때 이제서야 좀 뭔가 공부해 보려고 딱 마음이 들면
정말 기본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고3 재수생만 20년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이 3등급에서 2등급 또는 4등급에서 3등급 이상을 못 뚫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기가 약해서예요. 단순히 고3 거 고2 거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이 약하고 각 단원에 있는 개념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개념만 다시 계속 공부하면서 개념성만 완벽하게 잡아가도 어쨌든 지금 점수대가 나오던가 그 이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학원에서 계속 뺑뺑이 돌려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그 점수가 나왔을 때랑 제가 말씀드린 걸로 그 점수가 나왔다고 쳤을 때 고3이 됐다고 쳐보세요.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라도 잘 잡고 온 친구는 고3 때 회승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유형수만 열심히 풀고 내신 대비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은 개념은 온데간데였고 문제풀이 싹 다 암기로 공부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면 이 친구는 고3 내에서 뭔가 역전을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믿기지 않아서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원이나 바꾸고 그냥 과외 선생님 정도만 바꿔준 상태에서 그대로 또 진행을 해보시면 이번 기말고사 때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언제 시작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개념 강의 듣고 개념서에 있는 문제, 심한 문제까지라도 제대로 다 완독하고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제발 하루에 2-3시간만이라도 자기 공부하는 시간, 즉 과제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부족한 거 한번 책 다시 한번 보고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답 한번 제대로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그때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확실히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현재 고1 학생들 중간고사 점수가 평균 점수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 그다음 학부모님들께 시험 끝난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타생과 함께라면 걱정 마. 수타복스에서 다 배워봐. 수학 자료 강의까지 다 있어. 수타복스 너만의 멘토. 네이버 카페 자료 무료로 받아. 혼자 공부해도 든든히 잡아. 어려운 문제도 이제 no problem. 수타